어제부터 오늘까지 가장 뜨거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입니다. 그 바른미래당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369 코너에서 뵙고 있는데 예. 오늘은 긴급 현안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아유, 진짜 이렇게 나오고는 쉽지 않았는데, 예.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의 강점은 또 내부자이지만 또 현역 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자의 시선도 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죠. 객관적으로 물론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입장이 있겠지만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어제 의총 결과가 나오긴 나왔어요. 12대 11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 과연 당론이냐 그래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12대 11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말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것을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려면요. 예.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전부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어떤 표결할 상황들에 표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당이라는 곳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그래도 당이 좀 입장을 한번 정하면은 좀 질서 있게 가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당론을 정한 제도입니다. 예. 근데 보통 정당들이 그것을 3분의 2 이상의 원내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은 뭐 개인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당의 의견을 따라달라 이걸 서로의 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당론 지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동의한 안건이 만약 있었다면은 실제 뭐 사개특위나 아니면은 뭐 정개특위에서 그 위원들이 개개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당론 투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어제 이제 나온 12대 11이라는 숫자는 뭐 단순 다수를 이야기하자면은 과반은 넘었죠. 패스트트랙 찬성을 말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수였으나 사실 당론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실 당의 입장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어디 뭐 문서화된 어떤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어제의 의미 자체는 당론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지금 뭐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 또는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인사들의 입장이죠. 예, 이 바른정당 출신이 아니고 국민의당 출신이나 혹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는 이게 뭐 당론에 준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당론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겠지만은 그런 지위가 그러니까 당론 말고 당론에 준하는 위치라는 지위 자체가 어떤 문서화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러면은 그 사개특위에서 아니면 정개특위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위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뭐 의무나 이런 것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정하기 위해서 또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당론 투표는 3분의 2로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제 이제 과반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3분의 2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과반만 있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이런 해석의 이견이 있으면 당원 당규의 해석의 이견이 있으면은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당무위원회라는 조직에 가서 그걸 심사를 받아와야 됩니다. 해석을 당무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또 당내 사정으로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당무위원회가 현재 없다. 그 일부 위원들이 지금 이제 공석이라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최고위원회가 그걸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당규상에는. 그런데 사실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최고위원회 자체가 지금 약간 파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래도 최고위원을 소집하겠다는 공지를 했으면은 저는 가서 뭐 의견 밝힐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절차가 없이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3분의 2로 할지 2분의 1로 할지를 의원총회에서 과반 표결로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따지자면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데 룰에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다른 어떤 공정한 위원회가 해석을 해서 니네 이 룰로 야구해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부터 스트라이크 4개부터 삼진으로 하자 이래가 4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룰을 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밖에서 외부위원회 정하는 걸 우리는 프로야구라 그러고요.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다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동네 야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시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 그러니까 절차 민주주의는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진행되는 것인데 절차가 좀 이제 번거롭다 생각하니까 그걸 뭐 모여서 오늘부터는 공 4개부터 스트라이크 4개면은 이제 4진 하자 이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동네 야구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약간 아쉬운 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당론인지 아닌지 어제 표결 결과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본인의 입장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 이 12대 11이라는 표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좀 표면적으로 달랐던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예상을 하기에 오히려 반대가 많을 것으로 솔직히 예상이 됐습니다. 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 이제 의원 개개인의 소신이라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예. 오히려 소신에 따른 투표를 무조건 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반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개개인이 그 판단을 같이 겸해서 했다고 좀 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12대 11이라는 수치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공교롭게도 제가 369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이현주 의원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사실 이현주 의원은 본인이 드러내놓고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인사이기 예. 때문에 그게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현주 의원이 있었더라면 12대 12가 돼서 동수는 부결이 부결이죠. 됐으니까. 가부 동수는 예. 부결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절차들이 물론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까마귀가 예. 날자 배가 떨어지면은 그게 예. 까마귀입니까 바람입니까는 계속 논쟁이 되겠지만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예. 이런 표결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12대 11에서 뜻밖의 인물들은 누구였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공개를 이제 예. 저희는 이름을 대충 알고 있지만은 예. 공개하는 게 아까 말했던 정치적 상황에 의한 그런 투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바른 정당계 예. 소위 말하는 8분 예. 내지 7분 정도가 반대에 참여하신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예.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한 4분 정도가 3분에서 4분 정도가 뜻을 동참한 것 같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분석으로는 유승민계 플러스 안철수계가 반대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숫자가 얘기하지만 대충 맞죠. 근데 예. 파악해 보면은 또 그런 예.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소신에 의해 가지고 예. 그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분들, 혹은 찬성하는 분들. 그렇게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오신환 의원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개특위 위원인데 사개특위는 구성상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법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패스트트랙이.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의 개인의 소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본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당론으로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원이 이런 소신을 밝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용어인 사보임을 이제 설명드리자면요. 예. 이제 국회 상임위에 어떤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갈 것인가라는 것은 보통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제 김관영 의원인데 김관영 의원이 지금 이제 사개특위에 지금 저희 당을 대표해서 오신환 의원이 있는 것을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일각의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보임이라는 절차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오신환 의원이 지금 밝힌 개인의 소신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물리적으로 이제 빼내고 이제 찬성하는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거의 뭐 교과서에 나올 정치 파동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근데 가능은 한 일입니까, 절차상? 절차상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관영 대표께서 밝히신 뭐 입장이라는 거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다만 또 이현주 의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이현주 의원이 나가기 전에 그러면은 원내 지도부에서 김관영 대표께서 하신 게 뭐냐면은 이현주 의원을 당원권 정지시킨 다음에 그 소위 알짜 상임이라고 하는 산자 위에서 빼버렸죠. 그러니까 사보임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권한 자체를 지금까지 최근에도 행사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신환 의원의 소신을 그렇게 뭐 짓밟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내일이다 보니까 또 급박하다 보면은 또 여러 뭐 김관영 대표의 소신이나 아니면 그런 원칙과 관계없이 또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찬성 진영에서.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아니 오신환 의원에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오신환 의원에 대해 사보임을 진행하라는 사실상 뭐 나머지 3당과의 합의를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 니네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뭐 오신환 의원이 밝혔는데 놔둘 것이냐 이렇게 압박하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김관영 대표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소신 이런 것과 다르게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봅니다. 이거 저희가 너무 빨리 진행한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공수처 설치안이 사개특위를 통과하려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려면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명이고 따라서 11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오신환 의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다 찬성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뭐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의 예. 소신 자체에 대해서 뭐 지금은 찬성이 가깝긴 하지만은 예.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권은 의원은 어제 뭐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어요. 예, 입장 밝혔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찬성하겠다고. 왜냐하면 권은 의원이 제시하신 바와 예.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하신 건데 앞으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오신환 의원의 소신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이 될 것인지는 김광현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강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어제 저녁에 예. 바른정당계의 바른미래당 의원 8명이 예. 회동을 가졌어요.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예.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분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8명이 탈당 혹은 분당을 어제 논의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어제 실제로 이제 저녁과 점심 사이에 예. 그러니까 3시경에 이제 모처에서 만나서 의원들이 논의를 했고요. 예. 그런데 탈당을 하자는 분도 솔직히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8명 중에. 예.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당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자는 분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때문에 그 어떤 스펙트럼 사이에서 예. 논의가 상당히 치열하게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했고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예. 급한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다. 아. 왜냐하면 지금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도 어차피 내일 이제 예. 특위 결과를 보고 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음. 무엇보다도 이번에 11대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숫자가 뭐 한 표 차이로 이제 찬성력이 많은 거는 됐지만은 반대로 이제 또 반대하는 의견의 숫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당내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은 이루어졌다 보고 이 안에서 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은 예. 이 저희가 역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치. 어떤 일을 감행함에 있어가지고 감내하는 정도 예, 예. 역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른정당이 처음에 3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8명의 의원 남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치가 상당한 분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탈당이나 아니면은 예. 새로운 뭐 정치 예, 행보에 대해 예. 가지고 굉장히 좀 기본적 역치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냥 예. 표결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욱하는 마음으로 에이 안에 이렇게 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모임에서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유승민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예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희 이제 월요일 코너에 출연해 주시는 박성민 대표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만 네. 유승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 네. 그건 분당이 되는 거고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도 유승민 의원이 남아 있으면 그건 그냥 탈당이다. 네. 이렇게 볼 정도로 유승민 의원의 비중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어제 유승민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우선 굉장히 이제 어제 조치 실망한 것은 이제 표명을 예. 했고요. 예. 다만 이제 시행부에 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지들과 당의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그렇죠. 그 동지들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민하겠다는 이야기가 예. 우선 어제는 경청하는 의미가 큰 자리였고 아. 그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좀 의견을 찾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승민 의원이 뭐 예. 이것과 관계되지 않게 미리 잡아놨던 일정이 뭐냐면은 예. 그 본인 팬클럽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 이번 주 토요일에요? 네, 근데 예. 그때 아마 이제 모처에서 하게 돼 있는데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이 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 많이 모여가지고 좀 진로를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예. 저는 뭐 적어도 그때 한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정도까지는 좀 고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럼 토요일 날 어떤 전격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토요일이 원래 기자들이 취재 안 하는 날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토요일 날 많은 기자들이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예.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 보이고 지금 제 생각엔 그 안에서는 예. 뭐 지금의 당 상황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예. 다만 본인이 항상 주장해온 이제 보수 개혁에 대해서도 예.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새로운 입장이 나올 예. 것이다. 물론 그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오신환 의원의 반대 그에 따른 김관영 원내대표의 어떤 사보임 여부 이것에도 영향을 받겠죠. 저는 사보임 하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소위 예. 말하는 예. 그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 파동의 하나로 이제 기억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설마 나오겠느냐. 그런 그건 아무리 당이 아닐 지금 것이다. 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최종적으로 예. 저희가 단답식으로 하나 여쭤보면 예. 현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분당될 가능성 예. 몇 퍼센트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분당 아까 말했던 그 예. 표현의 분당 유승민 예. 대표 탈당하는 분당의 경우에는 뭐 가능성을 저는 솔직하게 한 예. 반반 정도로 봅니다. 반반 정도요. 예,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예. 거에 비해 굉장히 높게 보는 게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반반으로 본다라는 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좀 뭐랄까요? 당원 당규나 이런 걸 무시하고 진행됐던 절차들이 예. 상당히 우려스럽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야구하다가 불공정한 어떤 뭐 예를 들어 스트라이크로 잡아야 될 거를 예. 뭐 볼로 잡아줬다 이 정도는 그냥 뭐 게임의 어떤 심판의 재량이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마음대로 뭉쳐가지고 이제 3진 아웃 하지 말고 4진 아웃 하자 이런 거는 그것 때문에 야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지점이 몇 개 있었다 예. 이런 판단하게 되면은 그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야 될 것이다. 아무리 역치가 높아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아니 평생 해왔던 야구를 다른 룰로 하라 그러면은 솔직히 알겠습니다. 자존심에 약간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야구 선수의 자존심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